이어서 뉴스 이데이 순서입니다. 대학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경주대가 서라벌대와 통합돼 신경주대학교로 출범을 하고 초대 총장에는 설립자인 김일윤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이 설립자 일가의 파행적인 대학 운영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석준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통합이 되면서 신경주대학교가 정식으로 출범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법인 원석하고는 4년제인 경주대와 전문대인 서라벌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대학 통폐합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네. 교육부는 올해 4월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폐합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말에는 새 학교명으로 신경주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주대는 최근 22개 학과를 최종 확정하고 오늘부터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 신임 총장인 김일윤 총장이 대학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취업 사관학교로 탈바꿈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신경주대 김일윤 총장은 지난달 2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날 신경주대학을 취업사관학교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신경주대학의 구성원은 황골 탈퇴의 각오로 혁신에 나서고 관산학 동반 협력회를 만들어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이자 취업률 100%를 달성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어 대학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익 사업을 강화하고 재상 처분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학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대학 정상화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뜻일까요? 근데 우선 경주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일훈 총장이 직접 다시 전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경주대 파행 운영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김 총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원석학원이 과연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학교 정상화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재정 마련 대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근데 경주대는 이 설립자 일가의 전행과 파행적인 운영으로 국내 3대 사학비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경주대는 지난 1988년 개교했는데요. 네. 이 경주의 대표적 산업인 관광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9년에는 재학생이 4,300명이 넘고 교원과 직원은 233명인 강소대학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2019년 재학생은 1,120명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특히 학생 충원율은 2010년 103.7%에서 2019년에는 20.5%로 급락했습니다. 네. 5명 중 1명밖에 뽑지 못했다 이런 말인데요. 쉽게 말해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허울뿐인 대학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이처럼 대학이 급격히 무너진 이유는 앞서 지적했던 파행적인 대학 운영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설립자 일가의 족벌 체제에 의한 파행적 운영이 꼽힙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4차례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일윤 씨와 그 일가가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통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992년 경주대 총장을 맡은 김 씨는 이듬해인 93년 학교 공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행적 운영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2008년에는 18대 총선에 출마했다 금품을 돌린 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되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예. 이 당시 이 사건은 돈을 건네는 영상까지 확보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죠.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김 씨는 대학 교직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학교라고 하는 공공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여기며 파행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들 일가의 파행적인 운영이 김일현 총장에만 그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씨에 이어서 총장을 맡은 아내 이순자 씨의 전행은 더 심각했습니다. 예. 이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교육부가 2017년 말부터 경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무려 50건의 지적사항과 110건의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이 씨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무려 67차례나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이 기간 6,100만 원을 쇼핑과 관광 목적으로만 사용했는데요. 네. 이 보수도 또 규정보다 많은 액수인 매달 1,000만 원 이상 받아 챙겼습니다.
또 130억 상당의 토지 20여 필지를 이사회나 교육부의 승인 없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순자 총장이 자녀와 수상한 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호텔에는 이 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경주대가 5억 원 이상을 자신의 딸이 대표인 호텔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돈을 합법적으로 주고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관할 법원은 경주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서 마치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관할 법원은 서울로 해서 지역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이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그 기존 이사의 임원 취임도 취소하는 등 뭐 대대적인 대학 개혁에 나섰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11월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기존 이사 6명의 임원 취소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3달 뒤인 2019년 2월에는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는데요. 이어 7월에는 정진우 신임 총장이 취임하게 됐습니다. 네. 정 총장은 14대 정교조 위원장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의당 원내대표도 맡은 교육개혁 전문가로 꼽혀서 상당히 기대를 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도 결국에는 실패로 끝이 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시듯 경주대의 각종 학내 개혁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예. 기존 재단 이사들이 임시 이사들에게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부담감을 느끼는 임시 이사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학교 운영은 계속 파행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결국 관선이사 체제는 실패로 끝났죠. 이 과정에서 이순자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4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변호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그 체불 임금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 경주대 교직원 71명이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예. 이때는 관선이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설립자와 종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다시 구성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들은 25개월 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해결하면서 소송에 나선 거였는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최장 기간은 40개월 이상 임금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누적 체불액은 무려 1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자,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경주대가 그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다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신입생 충원율과 전인교원 확보율이 낮은 11개 대학을 2024학년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이 대학들은 1년 동안 정부가 돈을 지원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수 없고 신입생과 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 장학금 지원도 제한됩니다. 이 중 경주대와 대구 예대, 서울 기독대 등 5개 대학은 국가 장학금 투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전혀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신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고 기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도 일부 제한됩니다. 네.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인데요. 경주대는 2023학년도에 이어서 다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모집에도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서 김일윤 총장 일가가 경주대 장악에 나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만든 대학이니 학교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대학 운영의 어려움도 내가 직접 나서서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현재 경주대와 서울대 등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최소 3천억 원은 넘을 거라는 점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원석학원의 모든 재산을 합친다면 1조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처럼 막대한 돈이 걸려있는 만큼 설립자 일가가 이를 포기할 리가 없다는 거죠.
김윤희 총장은 지난 총선에서도 잠시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포기했었습니다. 이 당시 출마 이유가 경주대를 되찾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돌았었는데요. 이 총선 출마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출마자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세를 보여주며 압박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입니다. 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 신경주대는 지금 매우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존폐가 정말 걱정되기도 하는 시점인데요. 부디 이번에는 설립자 일가가 대학 발전만을 위해 헌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예. 자, 경영의 안개 속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신경주대학교 살펴봤습니다. 뉴스잇데이 문석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